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 소설 이세욱 옮김. 개미. 오늘은 개미 1부의 52쪽 개미편을 읽겠습니다. 등에 고기를 잔뜩 짊어진 탓에 올 때보다 길이 멀게 느껴진다. 개미의 대열은 밤의 심한 추위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서둘러 나아간다. 개미들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기온이 떨어지면 그들은 무기력해지고 잠을 자게 된다. 하루 낮 이상이 걸리는 원정을 떠나는 일이 드문 것도 그 때문이다. 오랜 세월을 들여 불개미 도시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 불개미들은 사냥구역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과 다른 식물들이 자라고 다른 풍습을 가진 동물들이 살고 있는 먼 지방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850번째 천년기에 가 왕조, 서쪽에 있던 왕조로서 10만 년 전에 사라짐. 가 왕조의 불개미 여왕 비스텐가는 세계의 끝을 알고 싶다는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여왕은 주요한 네 지점에 수백 차례나 원정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돌아온 원정대는 하나도 없었다. 현재의 여왕 벨로키오키오니는 그리 욕심이 많지 않았다. 여왕은 남쪽 깊숙한 곳에서 보석 모양의 자그마한 금빛 딱정벌레를 발견한 일에 흡족해 했고, 다른 개미들이 뿌리째 날라온 벌레잡이 식물을 관찰하면서 언젠가는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으로 만족했다. 새로운 구역을 샅샅이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연방을 확장하는 것임을 벨로키오키오니는 알고 있었다. 원거리 파견이 계속 늘어가고 분가도시가 점점 많아졌으며 전진 기지도 자꾸 늘어난다. 연방은 이런 영토 확장의 쐐기를 박으려는 모든 것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의 끝을 정복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끈질기게 조금씩 나아가는 이 정책은 개미들의 일반적인 철학, 즉 천천히 그러나 항상 앞으로에 딱 들어맞는 것이다. 오늘날 벨로캉 연방은 64개의 분가도시로 이루어져 있다. 똑같은 냄새의 깃발 아래 64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것이다. 125km에 달하는 자국길과 780km에 이르는 냄새길이 64개의 도시들을 잇고 있다. 기근이 들었을 때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 도시들은 굳게 연대한다. 도시들의 연방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서자 몇몇 도시들이 특정 산업을 전문화할 수 있게 되었다. 벨로키오키오니가 꿈꾸고 있는 대로라면 어떤 도시는 곡물만 취급하고 어떤 도시는 고기만을, 또 어떤 도시는 전쟁만을 책임지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생각 또한 개미들의 일반적인 철학에서 가르치는 또 다른 원리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 원리란 미래는 전문가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다. 탐사 개미들은 아직 전진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걸음걸이를 더욱 빨리 한다. 동료 하나를 삼켜버린 그 벌레잡이 식물 옆을 지나갈 때 한 병정개미가 그 식물을 뽑아서 벨로 키우키우니에게 가져가자고 제안을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광장에 모여 회의를 하듯이 개미들이 더듬이를 모으고 토론을 한다. 휘발성을 띤 미세한 냄새 분자를 주고받는다. 페로몬이다. 몸 밖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인 셈이다. 이 분자 하나하나를 시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어항에 비유할 수 있으리라. 그 어항에서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는 한 개의 단어가 된다. 페로몬 덕분에 개미들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개미들의 대화에서도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무한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더듬이들의 떨림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아 토론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어머니가 이런 종류의 식물을 모르고 계신다. 저 식물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목숨을 잃을 염려도 있고 저걸 운반하려고 해도 손이 달릴 것이다. 벌레잡이 식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연방 전체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그것들을 일렬로 심어놓기만 해도 우리의 방어선은 끄덕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쳐있고 곧 밤이 될 것이다. 그들은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그 식물을 빙 돌아서 가던 길을 계속간다. 꽃이 피어있는 작은 숲 가까이 다가가던 중에 앞에 있던 327호 수개미가 빨간 데이지 한 송이를 발견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식물이다. 이제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 끈끈이 귀개는 그냥 두고 왔지만 이건 가지고 가자. 그는 잠시 거리를 두고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꽃줄기를 썬다. 톡 하고 꽃줄기가 쓰러지자 그는 그것을 걸어쥐고 동료들을 따라잡으려고 달려간다. 동료들을 따라잡기는 했으나 그들은 이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분명히 그의 앞에 새해 첫 원정대가 있긴 있으나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격렬한 충격, 긴장, 327호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그의 모든 동료들이 죽은 채 누워있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광석화 같은 공격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개미들은 전투 대형을 갖출 겨를조차 없었던 모양이다. 죽은 개미들이 아직 뱀머리 대형으로 누워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말해준다. 그는 동료들의 시체를 살펴본다. 개미사는 한 방도 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개미사는 고사하고
경보 페로몬을 발산할 겨를조차 갖지 못했다. 수개미 327호는 조사에 착수한다. 한 동료의 시체에서 더듬이를 검색한다. 더듬이를 맞대어 냄새를 맡아본다. 동료의 더듬이에는 화학 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동료들은 걸어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봉변을 당한 것이다. 누구의 소행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꼭 알아내야 한다. 틀림없이 무슨 곡절이 있다. 먼저 할 일은 감각기관을 깨끗이 닦는 일이다. 앞다리 끝에 붙은 2개의 굽은 발톱을 이용하여 더듬이에 묻어있는 산성 거품을 긁어낸다. 아까 긴장감을 느끼던 찰나에 솟아났던 거품이다. 327호는 발톱을 입 쪽으로 구부린 다음 그것을 핥는다. 그러고는 발목 마디 위쪽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톱니 모양의 솔에다가 발톱을 문질러 닦는다. 그 자리에 솔을 마련해 놓은 조물주의 조화가 절묘하다. 그러고 나서 깨끗해진 더듬이를 눈높이로 낮추고 1초당 300회의 진동으로 가볍게 흔든다.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는다. 진동수를 초당 500, 1000, 2000, 5000, 8000으로 증가시킨다. 그가 지니고 있는 수신 능력의 3분의 2까지 올린 셈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주위에 떠도는 아주 미세한 발산물들과 감지한다. 이슬에서 발산한 수증기가 있고 꽃가루와 홀씨가 있다. 또 전에 맡아본 적이 있으나 정체가 아리송한 냄새가 있다. 그는 진동수를 더 높인다. 수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진동수가 초당 12,000회가 되었다. 더듬이가 빠른 속도로 돌면서 작은 흡입 기류를 형성하여 주위의 작은 알갱이들을 모두 빨아들인다. 됐다. 드디어 그 옅은 냄새의 정체를 알아냈다. 범인들의 냄새다. 그렇다. 그 자들. 작년에 지지리도 속을 썩였던 북쪽의 냉혹한 이웃들임에 틀림없다. 바로 시계프의 난쟁이 개미. 그들이다. 그렇다면 그들도 벌써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번개처럼 빠른 새로운 무기를 사용한 것임이 분명하다. 단 한순간도 지체할 겨를이 없다. 온 연방에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